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날씨가 또 뜨겁네요. 근데 밤에는 좀 오늘은 선선합니다. 가족분들이랑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이메일 상담을 받고 직접 답변은 도저히 못 드리겠고 제가 예전에 그냥 혼자 묵혀놨던 이메일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이 부동산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동산 때문에 우울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이메일을 제가 종종 받잖아요. 정규 강의 할 때 종종 받으면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드리고 싶은데 참 답변이 어려운 질문도 많고 또 제가 가끔 그 이메일 수위에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이메일을 종종 받아요. 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아니면 진짜 우리 가족 좀 구해주세요. 이런 이메일들이 와요. 아마 최근 본인의 포지션을 떠나서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이메일을 받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현금만 믿고 있다가 너무나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잃었다는 분도 심지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이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자기가 살 아파트를 정확히 정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지금 영상을 찍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저한테 이 이메일을 보내셨던 분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셨다면은 이제 제가 좀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런 이메일을 보내신다는 거는 이성을 잃으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세상의 절대 진리를 역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빵집 주인은 빵을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워요. 근데 저 같은 일개 유튜버 아니면 어떤 강사,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머무르는 사람에게 한 가족을 구해달라. 아니면은 정말 100% 확실히 돈이 될 거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 능력 여부를 떠나서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 생계가 있고 제 가족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이야 워낙 성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어디 가서 먹잇감이 되기에 정말 딱입니다. 정말 제가 아는 뭐 기획부동산이나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얘기하니까 저번에 지역주택조합이 왜 사기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제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려면 하세요. 전 지역주택조합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이랑은 별로 상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마인드는 먹잇감이 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이 간절한 분들에게 제가 어느 아파트를 사면 된다는 그런 이상한 답변보다 저를 뭘 믿고 그걸 물어보세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랬다. 아, 일단 이걸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대학 가래서 대학 갔고, 졸업하래서 졸업했고, 취업하래서 취업했고,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평가도 잘 받았고, 남들이 야근하라면 야근했고, 주말 반납하라면 주말 반납했고, 가족들한테까지 소홀해지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직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바뀌는 게 없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처음에 일단 거지같이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 지금 쓴 말투를 보세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그죠? 대학교 가라니까 갔고, 직장 들어가라니까 들어갔고,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했고, 주말에 일하라면 일하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가난을 부르는 말투예요. 진짜. 이 생각 자체가 마인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전 예전에 책을 읽고 부자들은 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는 얘기를 보고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한테 기대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이유를 그 탓을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빨리 그 습관부터 버리셔야 되거든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제가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돈 얼마 있으세요? 한 4억 있습니다. 우리 전 가족 다 합치면 4억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물건 있으니까 일단 4억을 저한테 붙이세요. 저만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돈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붙이세요. 그래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해외로 날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선생님들 저 아세요? 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몇 번 봤다고 저를 아십니까? 아니죠. 저야말로 사실은 저를 믿으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하면 저한테 이득이 크지만 제가 성격이 그러질 못해요. 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가족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했었고요. 남한테 뭔가 의존하다 보면은 정말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직장 생활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내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 부자 많이 나와요.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주제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잘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키는 사람이 본인의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득을 더 생각하겠어요? 회사 사장이 본인 회사의 이득보다 직원을 더 생각을 하겠어요? 직원은 바꾸면 그만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일반 유권자를 더 챙기겠어요? 이거를 초등학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의존하고 많이 기댔고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우울하고 지금은 다 늦었고 끝났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뭐 가진 사람이 하는 헛소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알아요. 거의 장담하거든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에요. 일단 선생님들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지금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인생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 행동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또 뻔한 얘기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인생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행동을 안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일단 처음 사람은요 욕심으로 움직여요. 그거 뭘 찾아야 돼요? 부러운 사람 찾아야 돼요. 누가 부러우세요? 저한테 부탁하는 걸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집을 안 샀을 때 남들이 집을 안 살 때 집을 산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집을 가진 사람이랑 달라요. 제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부럽죠. 람보르기니 몰고 저기 한남동에 큰 저택에 살고 하면 멋있잖아요. 저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 저거 어떻게 가졌지예요. 그죠? 쟤 저거 어떻게 가졌지. 여러분 이거 안 고치시면 답 없어요. 쟤 저거 어떻게 가졌지? 심지어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근데 답변이 이거야. 부모가 부자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전 그럼 제껴요. 패스. 왜? 나는 어쨌든 다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버릴 거 빨리 버려야지. 뭐 미련을 이렇게 남겨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졌지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그죠? 재테크. 남들이 남들이 시장이 안 좋아서 안 할 때 혼자 함. 그리고 버팅. 그리고 투자 계속함. 뭐 아니면 뭐 이걸로 강의를 열었든 이걸로 책을 냈든 뭐 이렇게 했다 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잘 들으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숙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따라해야 해요.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연예인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에 대중성이 높았던 것도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예전에 인생이 지금과 너무나 많이 달랐고요. 직장 생활할 때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관심을 갖고 제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뭔가 제 얘기대로 시장이 흘러가거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룬 것들이 부럽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의 저한테 와서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뭘 부탁해 봤자 제가 그걸 드릴 수가 없죠. 제 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이룬 사람이라는 사실과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준다는 사실은 완전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회사에서 밖으로 나와서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과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줄 사람이란 사실은 다르다고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어떡해요? 쟤는 성공했으니까 줄 거야.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잇감이 되기 쉽죠.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갖고 있는지 따져보면은 제 실익, 이기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다가와서 저한테 뭔가를 바라면 여러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제가 여러분한테 덜컥 뭘 줄 가능성이 높진 않단 말이에요. 물론 백스클럽님들이나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제 성격이 그쪽은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 이제 2년 가까운 시간인가요? 대중 앞에 나선 지가? 그 시간 동안 뭐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부터? 그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쟤는 나보다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쟤는 도대체 뭘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쟤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나랑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르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현실은 어떠냐? 까졌네? 이렇게. 왜죠? 부자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인데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뭐 속이라도 후련한가요? 그러면 하시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예전에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멈추고 전 욕을 했었어요.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을 욕을 하고 제가 어떤 애였냐면 예전에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포르쉐가 지나가면은 야 엄마가 집에서 불러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정말 루저였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야 엄마가 집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네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그 친구는 포르쉐를 몰고 있는 거고 저는 뚜벅이의 백수였어요. 아마 차에서 내려서 딱 이게 마주 서면 삑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천하의 찌질이죠. 뭔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남을 욕해봤자 나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했던 거를 따라해야 돼.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게 부러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뭘 배우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이 클래스를 열었다면 클래스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분석 쉽지 않아요. 책에 써진 거 말고 다 이 본인들의 성공 케이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저는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다녀보니까 부자 이 정도였어요. 부자 이꼴 부동산 그쵸? 대출 그리고 법인이에요. 이거를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지 않을 거예요. 부자들은 전부 부동산 하고요. 다 대출 끼고 있고요. 법인 돌려요. 거의 다. 뭐 100%는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그리고 경제 공부 좋아하고 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부자를 찾아가서 섬긴다. 나도 지금부터 부동산, 대출, 법인, 주식
채권, 경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제 화면에 정말 초등학생처럼 또박또박 썼는데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번을 하면 택도 없어요. 그냥 단물만 쭉쭉 빨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 부자 아니에요?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 부자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은 고용주가 국가인 거잖아요. 국가 부자 아닙니까? 최고의 부자잖아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 이재용 부회장 부자잖아요. SK, LG, 포스코 전부 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이렇다고요. 부자들은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쓰고 레버리지를 써서 부자가 된 건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에 차라리 레버리지를 넣으세요. 나도 사람을 써야겠구나. 이쪽이 빨라요. 근데 이것도 싫다. 다 싫으면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진짜 안 그러시면 나만 괴로워요. 제가 이렇게 괴롭게 산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은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누구한테 정말 안 뜯겨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저야말로 부탁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돈 너한테 드릴게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정말 딴 데 가서 사고 치실까 봐 너무너무 걱정돼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 이 방송을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을 해서 뭐가 될까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같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뭘 그렇게 해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것들, 부자를 따라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대출 공부를 하고, 법인 공부를 하고, 뭐 주식, 채권, 경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간다면 수년이 걸리거든요. 최선을 다해도. 그러면 한 번에 잘 되진 않더라도 삶은 나아지겠죠. 왜냐면 제가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도저히 모르던 미지의 영역을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뭐 지방세랑 국세의 차이점을 아세요 혹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인가요? 아니면 국세인가요?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도 차이.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운영할 때 또 법인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금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인세는 몇 프로인지. 레버리지도 책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는 정말 너무나 많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죠.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저거 다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그런 소중한 시간에 이미 이기적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아려 봤자 뭐가 나올까요? 저는 만약에 부자를 찾아가서 조아리신 분들 중에 결과가 잘 나온 분들이 있다면 물론 그 부자분이 저를 초월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분은 어떻게든 원래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요약 남한테 의존하지 말죠.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본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만 믿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성공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도 주시겠습니까? 자녀분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는다는 건 또 한 번 또 지역주택주와 기획부동산, 분양형 호텔, 테마상가 분양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상한 분양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잘못 분양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많거든요. 아마 최근 분양하는 빌라 중에서 굉장히 높게 전세가를 잡은 다음에 또 명의에다 떠넘겨서 팔아먹는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나마 있는 재산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시장 다 끝났는데 꼭지점에 물렸다는 생각으로 남한테 의존하면은 정말 작살나고 꺾이기 쉬워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현재 자리에 있는 건 남들이 뭔가 할 때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 젊을 때도 그랬어요. 저 젊을 때도 자산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뭣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로또 1등이 매주 10명 가까이 나오고 부잣집에서 원래 태어난 애도 있고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돈이 막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냥 내 입장에서 무조건 뭐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남한테 뭐 의존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끝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번 시장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뽑아서 쟤는 도대체 왜 성공했는가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도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장이 서울을 기준으로 2015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2019년도에 잠깐 쉬어갔어요. 그때 끝났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확실한 건 예전부터 남들이 안 사는데 사서 버티네. 그리고 2015년도에 정말 운이 좋게 산 사람.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른 시장에 용기 있게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일명 영끌을 했던 뭐 갭 투자를 했던 어쨌건 남들이 사지 말라는데 이미 다 올랐다고 이제 꺾인다고 난리가 났을 때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젊으신 분들 빼고 안 하신 거잖아요. 제 주변에 500만 원 가지고 와서 집 사겠다고 설친 분도 계셨어요. 그분 샀어요. 지금 잘 됐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안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디, 부디. 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새끼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한 마리의 사자가 되세요. 그게 나아요. 굶어 줄 때 굶어 죽더라도 남의 먹이로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한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마무리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